또 뇌는 일을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되게 한 방에 딱 끝내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포스터를 보여주고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 같냐, 많은 사람이 찍은 사람이 실제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첫인상이라고 하죠. 처음에 그 첫인상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에서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20% 이상 리더십 더 있다. 그리고 목소리, 저처럼 약간 하이톤?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으면 리더십이 없는 걸로.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그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요,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면접에 여러분께서 박하게 평가받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확히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일주월장의 저자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면접은 얼마나 부정확한가입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고 또 면접을 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안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또 이거는 조직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또 취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실, 연구를 통해 밝힌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아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좀 생각이 있는 면접관 분들이나 또 그런 기업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면접하면, 면접을 많이 하거나 면접 전문가들은 되게 면접을 객관적으로, 또 딱 보면 사람의 어떤 그 우리 회사의 인재다 라는 것들을 잘 캐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을 그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무엇이냐면 2000년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그 일반인들한테 실제 면접을 한 실제 면접 장면을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여준 다음에 그 면접자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10가지 항목은 뭐 취업 가능성, 역량, 지성, 야망, 자신감, 소심함, 따뜻한 인정, 예의 수준, 호감도, 표현력 등이었어요. 10가지. 일반인한테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를 평가하는 게 어렵잖아요. 일반인이. 당연히 전문가는 아닌데.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동영상을 딱 10초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앉아가지고 면접관하고 이제 말할 때쯤에 딱 끄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반 사람들이 본 곳은 사람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걸어와서 앉는 데까지, 그거 말고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 정보만으로 10가지 항목을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10가지 항목 중에 9가지가 실제 그 영상에 있었던 면접관의 평가하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 영상에는 면접관들은 구조화 면접이라 하거든요. 미리 다 세팅되고 준비된 그런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평가를 내렸는데, 그 평가랑 단 10초,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 본 거랑 10개 중에 9개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첫인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많은 것도 있잖아요. 순간적인 직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 사람은 좀 오랫동안 혹은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정교한 질문을 던져서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 첫인상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 갖고 있던 그런 편향이나 첫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나의 어떤 그 직관적 판단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연구였습니다. 뭐 이와 비슷한 연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제 인지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아서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마다 세밀하게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뇌는 일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한 방에 딱 끝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 선입관이 생기는 것이죠. 그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그 미국의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키와 연봉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과 상관없이 키가 크면 돈을 좀 더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한 180 정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포토샵으로 늘려가지고 190으로 만들고요. 줄여가지고 165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키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리더십에서 약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20% 이상 리더십 더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이 사람의 실제 리더십을 어떤 능력을 보지 않고 목소리가 있잖아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근엄하고 중후하고 하면 리더십이 있는 걸로, 저처럼 약 하이톤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으면 리더십이 없는 걸로, 혹은 약간 얇으면 안 좋은 걸로. 다시 말해서 목소리로 리더십을 거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면접관이 자기 대표나 CEO와 되게 닮잖아요. 닮으면 점수를 후하게 주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냥 포스터 사진만 보고 누가 될 것 같냐? 라는 실험했는데, 실제로 누가 사진만 보고 될 것 같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찍었던 사람이 실제로 국회의원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 거야. 포스터를 보여주고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 같냐. 많은 사람이 찍은 사람이 실제로 국회의원 된 거예요. 얼마나 외모가 중요한지. 국회의원은 외모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로 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한지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 면접하는 대상이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은 인지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를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뇌는요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갖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과 초등학과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당연히 면접이 완전 객관적이고 정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를 면접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착각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그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착각의 토대는 자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또 다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면접관이 되어 어떤 사람을 상대로 1시간 동안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어떤 표본만을, 일정 부분만을, 그것도 편견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표본만을, 키, 얼굴 잘생긴 거, 목소리, 혹은 백인, 혹은 백인, 흑인, 이런 것들이죠. 표면만을 취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몰라요, 근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되게 객관적이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연륜이 있었지?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떤 홀로그램, 어떤 작고 모호한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온전하게 바라본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면접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면접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 오후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오전일 때 사람이 덜 피곤하거든요. 더 후하게 대우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면접관인데, 이렇게 오후 넘어가면 피곤하잖아요. 특히 점심 다가오면 되게 안 좋습니다. 이거는 면접관뿐만 아니라, 판사도 마찬가지, 판사. 가석방 판사 연구가 있거든요. 가석방 판사 연구를 쭉 봤더니 특이한 패턴이 나옵니다.
어때요? 가석방 승인 비율이 오전일 때 강하다가 이제 점심 먹을 때쯤에 계속 떨어져요. 가석방 승인 비율이. 그래서 밥 먹기 직전이 최고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짜증나잖아요. 이 사람은 가석방 승인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채용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하고 채용에 관련된 웬만한 것들 다 데이터화 시켜서 객관적으로 다가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또 어떤 뭐 뛰어난 사람이 그냥 판단할 때 할지라도 어떤 시스템 채용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면접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채용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2차, 3차, 4차 동료나 뭐 외부에 있는 사람 또 온라인 등 여러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면접을 하고 마지막에 거의 준 스토킹처럼 해가지고 거의 이제 최종 후보에 있는 사람은 거의 스토킹 같이 한다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정도로 채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순간적인 면접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함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면접에 여러분께서 박하게 평가받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항상 변할 수가 있으니까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면접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걸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면접의 순간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의 깊이보다 유창성 있게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유창성 오류를 하거든요. 사람은 누군가 유창성 있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유식해 보이는 거야. 그 본 내용보다. 당연히 키 높이 구두를 신으셔야 되겠죠. 안타깝게. 키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게 달라지니까. 당연히 외모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막 한 이유가 알기 때문이에요. 면접관이 그런 거 영향을 받는다는 거.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면접 볼 때는 그런 것들 신경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역으로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자만심을 버려야죠. 뭐 10년, 20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래 했다고 이건 오래 했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사람 평가하는 거는요. 잘 안다고 한 사람들은 정말 교만이죠. 왜냐면 우리 인지적 한계가 있고 사람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작은 표본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의외의 면이 너무너무 많고 또 사람은 또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 누군가를 또 뭐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영업을 하시거나 할 때도 정말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자기만의 어떤 내가 잘 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교만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작은 가게를 해서 오너가 되셔가지고 종업원을 뽑을 때에도 내가 살을 잘 버는데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왕이면 이렇게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까운 지인들한테 평가를 들어보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 뽑을 때는요 굳이 최대한 가까운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내가 봐왔던 사람들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밀접한 관계를 오랫동안 한 사람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저희도 이제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항상 취업할 때 중요한 이 면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정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를 잘 이용해 볼 수도 있고 더불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누군가를 면접을 봐야 한다면 절대 내가 갖고 있는 걸로 교만에 빠지지 말자.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면 우리는
인지적 한계가 있다. 인신론적 겸손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예,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나 다각도로 다른 사람의 관점들을 조합을 해야지만 우리가 더 정확한 평가를 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